여러분, 동네 갑부, 동네 부자, 아마 주유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유소가 그만큼 황금알 낳는 거위였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최고 부자라면 주유소 소자, 주유소 사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무색해졌어요. 이제는 동네 부자가 아니라, 동네 갑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애물단지로. 심지어는요, 폐업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지난해 전국에서 문을 닫은 주유소 2019년 대비하면 2배입니다. 2배. 2배예요. 게다가 4대 정유사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도 20년 만에 10,0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0개 밑으로. 20년 만에. 그러면 주유소가 줄폐업하는 거 맞죠? 줄폐업하는 거 맞습니다. 작년에 모든 주유소 4대 어떤 정유사 포함해서 자기상표 주유소, 알뜰 주유소 다 포함하면요, 다 포함하면 한 11,402개 정도 됩니다. 11,402개. 이것은요 2019년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96개나 줄었어요. 96개나. 2019년에 폐업한 게 49개였다면 2020년에는 96개만 2배나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2배나.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4대 주유소를 만약에 가게 되면요, 이게 브랜드 주유소는 뚝 떨어집니다. 10,000개 이하로. 9,992개까지 떨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이에요. 2000년 이후 최악.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주유소가 폭망할까요? 게다가 2020년에는 유독 더 많이 폭망했잖아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붙었던 겁니다. 가격 경쟁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네 가보면 주유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했으니까 너도 나도 돈 들여서 주유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반경 2km 안에 주유소가 1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유소의 어떤 과당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 과당 경쟁의 결과가 폐업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황금알 넣는 거위가 아니라 썩은 달걀 낳는 거위가 돼버린 거예요. 썩은 달걀 낳는 닭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주유소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작년에는요 유독 코로나19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았어요. 쉽게 말하면 기름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과당 경쟁에 힘든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사람들이 줄이니까 휘발유 소비가 그만큼 줄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년 대비하면 3.7%나 감소했습니다. 3.7%나 389억 리터 정도 소비했어요.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졌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과당 경쟁으로 여기에다가 소비까지 줄어드니까 충격을 준 겁니다. 여기에다 세 번째는 지금 앞으로도 주유소는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게 친환경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계속 쏟아진다는 겁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작년에 국내에 팔린 친환경차가 11.8%예요. 11.8%. 전년보다가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휘발유 안 씁니다. 등유 안 씁니다. 전기 씁니다. 수소 씁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격 경쟁에서 죽고 소비 물량 줄어들어 죽고 친환경차 많아져서 죽고 결국은 주유소가 이제는 동네 갑부나 동네 부자들이 하는 게 주유소가 아니라 결국은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내 적정 주유소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전문가들이 8,000개 정도로 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8,000개 정도로. 그러면 지금 11,402개잖아요. 이게 8,000개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주유소는 더 많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심지어 말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8,000개가 줄어든다. 8,000개가 줄어든다. 8,000개가 적정이 아니라 8,000개가 줄어든다. 2040년에는요. 겨우 살아남는 게 2,980개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2,980개. 그러니 요즘 주유소 하는 사람들은 걱정에 근심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유소는요 폐업을 하잖아요. 폐업을 하면 이게 환경부담금이 엄청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 비용이 억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억대가. 그러니 시골에 가면 그냥 방치된 주유소들 많지요. 그게 탱크 같은 거 다 파내야 되거든요. 안 파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안 그래도 어려운 게 지금 우리 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사실 주유소도 동네 갑부 동네 부자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들도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유소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면 갈수록 휘발유 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전기차 이건 더 싸질 거고요. 전기 충전이 지금 한 번 하면 100km 간다고 하죠. 5분 충전하면 100km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나온 코난가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에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빨리 변하는 세상에 우리도 새로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움직임은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유소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유소가 세차도 하고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는 레스토랑도 함께하는 그런 주유소가 많아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전기 충전도 하고 수소 충전도 하고 이렇게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야만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굉장히 변화의 소용돌이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그 변화의 어떤 파도를 타야지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유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